2026년 3월 3일, 오늘 정말이지 한국 자본시장의 피해 화요일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엄청난 시장 붕괴, 그 혼돈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죠. 이 격동의 하루,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 이게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하루 만에 무려 7.24%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좀 내렸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정말 그 한계치를 넘어버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런 공포는요, 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짜 딱 하루 만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얼마를 팔았냐면요, 무려 5조 원어치를 던졌습니다. 5조 원이요. 이건 거의 코리아 엑서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이 쫙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62원까지 치솟았으니까요. 이 충격이 주식시장을 넘어서 이제 외환시장까지 덮친 거죠.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오늘 시장은 가치평가가 아닌 생존 본능에 의해 움직였다. 이야, 정말 오늘의 시장 상황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경제 지표가 어떤지 이런 이성적인 판단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본능적인 공포, 그게 시장 전체를 지배해버린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패닉을 만든 걸까요? 그 시작점을 찾아가 보려면 우리는 중동으로 가봐야 합니다. 근데 사건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어요. 먼저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 소식이 딱 떴죠. 근데 바로 그 직후에 미국의 공습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위협까지 한 겁니다. 이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냥 순식간에 폭발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중동에서 타오른 작은 불꽃 하나가 이제 전 세계 경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불씨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나갔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도 있다.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냐면요. 말 그대로 전 세계로 가는 석유의 숨통을 쥐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 세계 원유가 지나다니는 그 핵심 도로가 딱 막혀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배럴당 $100 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사실 되게 단순하고 명확해져요. 이게 그냥 한국 시장 싫어 하고 자산을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마치 전쟁이 나서 가장 안전한 방공호를 찾아 뛰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바로 달러라는 거대한 방공호 안으로 모두가 필사적으로 대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위기에는 항상 두 가지 얼굴이 있죠. 모든 걸 망가뜨릴 것 같은 엄청난 위험이 있고요. 또 그 뒤에는 정말 보기 드문 기회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과연 뭘 봐야 하고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자, 먼저 위험부터 얘기해 볼게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놈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쉽게 말해서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브레이크랑 엑셀을 동시에 밟는 거죠. 기름값이 오르니까 기업들 비용은 늘어나죠. 근데 경기는 나빠지죠? 이런 상황은 특히 미래의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성장주들한테는 이건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기의 두 얼굴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왼쪽의 리스크, 떨어지는 칼날부터 한번 보시죠.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즉 마진콜 압박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와요. 그럼 그 매물이 또 주가가 떨어뜨리고 악순환이죠. 정말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은 위험한 국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바로 기회입니다. 이 패닉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K방산주. 이건 이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안보 자산으로 레벨업하고 있고요. 또 펀더멘털은 멀쩡한데 그냥 공포 때문에 가치 폭락한 우량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역사상 다시 없을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은 알겠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 상황을 어떤 전략으로 풀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위기 시장을 위한 두 가지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좀 보수적으로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요. 환율이 1,450원 아래로 내려와서 좀 안정을 찾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현금을 꽉 쥐고 시장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반면에 위기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번 공포 때문에 실적과 상관없이 너무 많이 빠진 확심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나눠서 사기 시작하는, 즉 분할 매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장은요, 단기적으로는 공포와 탐욕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널뛸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시간은 항상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바로 펀더멘털의 편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다 무서워할 때 같이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분석하고 나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패닉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걸 던져버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두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역사는 이 순간을 분명히 기록하겠죠.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